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출제상 문제집 97면에 있는 반문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공부했던 내용이 매실 문제, 기출 문제 나온 거, 지난해 나온 거 우리가 살펴봤는데, 실질적으로 그 문제 풀어보니까 어땠습니까? 팔가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쵸? 예. 팔가수는 적어도 어떻게 되죠? 예, 수학전에 가서 이제 그 조사를 할 때는, 포복자만하고 다르게, 예, 포복자만은 저가 정류에 가서 조사를 하니까 착각피해 당한 거, 이런 것들 도려내지 않고 하는데, 원래 팔가수는, 원래 착각피해 당했다. 보험사고 발생해야만이, 뭡니까? 수학전, 조사를 나가니까 수학량 조사를 나가니까 당연히 피해가 있을 텐데 문제에서 그 착각피해 당한 것도 문제에서 그 조건으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 매실의 그 비대칭 지수만 적용해 갖고 그냥 그대로 수학량을 구할 정도로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낙가에 대한 것도 당연히 뭡니까? 낙가량을 구하는 문제도 없었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매실 같은 경우는 오직 달린 것만, 예, 수학전 조사에서는 밤하고 오두와 달리 달려 있는 거에 지금 현재 수확량이 얼마인가, 즉 포복자만의 착가량을 구하는 거, 그것과 동일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뭐 팔가수 문제지만 팔가수 문제가 아니다라고 제가 안내를 드렸는데, 자, 이 반문제는 그래도 우리가 팔가수 문제가 이제 매실제로 이제 그렇게 쉽게 문제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출제가 된다면 적어도 야, 착가량을 어떻게 구하고 낙가량을 어떻게 구하고, 그쵸? 이런 것을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문제가 만들어졌고요. 특히나 이제 일반적으로 잘 봐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기출문제 잘 봐보면 계단 가중 같은 거 다 줬어요. 그죠? 문제에서 다 줍니다. 그런데 과중 조사하는 것도 직접 한번 뭡니까? 우리가 구해보자 하는 거죠. 그죠? 그것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산정을 하는지를 직접 아는지 모르는지를 이렇게 문제 속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착가피해 구성률, 낙가피해 구성률 있는 건 뭐냐면, 팔가수는 수학전에 뭡니까? 첫 사고 이렇게 수학량 조사를 할 때는 당연히 보험사가 발생해만이 뭐죠? 예, 우리가 조사를 나가니까 당연히 보험사가 났으니까 이렇게 피해가 있을 거 아니냐. 예, 지난해 매실 문제처럼 피해가 전혀 없다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조건으로 뭡니까? 문제를 풀어야 된다.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예, 우리가 뭡니까? 눈이 하얌에도 불구하고 눈이 빨갛다라고 조건이 주어졌으면 눈이 왜 하얗지? 하고 빨갛지 하고 이렇게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기출 문제를 풀면서 제가 안내드렸죠. 예, 주어진 조건 갖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렇게 문제가 잘못된 문제라 하더라도 그걸 갖고 이것은 착각 피해가 없는 게 말이 안 돼. 보험사고 나서 지금 수학량 조사를 하는데 그런 의문을 갖고 문제를 풀 필요가 없다. 우리는 주어진 조건만 갖고 문제를 풀면 된다라고 안내드렸고, 여기는 뭡니까? 당연하게 보험사고 났으니까 이렇게 피해를 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복자만하고 다른 것은 이 피해에 대한 부분은 도려내고 뭡니까? 착가량, 낙가량을 산정해서 그 두 개를 합한 것이 결국 뭐죠? 수학량이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는지를 공부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문제가 잘 봐보시면 알지만 기출 문제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한번 조사하면 끝났어요. 예, 매실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그 유자 문제 구했다 난 것도 결국 뭐예요? 예, 예, 딱 요까지는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왕이면은 그 사고 수학 개시에도 또 사고 났다. 예, 그랬을 때는 어떻게 뭡니까? 이것을 뭡니까? 조사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렇죠. 이것도 이미 우리가 수학 감소 보장에서 배웠어요. 그렇죠? 사과하고 제가 복숭아 문제 그 달랑 두 문제 뭡니까?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굉장히 했습니다. 막 울부짖으면서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이렇게 그 문제를 풀어서 우리가 공부를 한 내용이 이렇게 발가수에도 그 다음에 이후에 또 사고 났을 때는 오직 감수랑 구하는 거죠. 감수랑 구하는 방식은 동일하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미 공부했지만 여기서도 이렇게 적용되니까 이왕이면 감수량까지 산정해서, 그러면 여기서 수학량을 구하고 두 번째 사고에서는 감수량을 구해가지고 수학량에서 감수량 차감하면 어떻게 되죠? 해당 용지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수학 감소 보장 방식은 수학량을 구해야 되니까, 예, 이 수학량을 그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가수 분목이 좀 특징적인 거 바로 이렇게 착가량, 낙가량 요 구하는 거 여기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학량을 구해야지 하고 이제 구해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요걸만 가지고 구하면 요 달린 개수는 파악할 수 있는데 결국 뭐예요? 요 개수에다가, 그렇죠, 수학함수 보장 방식은 다
킬로그램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결국은 뭐죠? 과중 조사를 해갖고 한 개의 무게가 얼마인가를 미리 조사해 놓은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죠? 여기다가 다 체크를 하는 겁니다. 답안지에 적을 때는 이런 것들은 여기 안 적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아셨죠? 우리는 수확량 해갖고 그대로 뭐죠? 이 과중 조사한 것을 여기다 그냥 적용해서 문제 풀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여기다 다 뭡니까? 문제에다가 적으시면 되겠죠? 자, 30mm 초과는 그대로, 이거는 정상 밤이니까 그대로 이 무게는 그대로 그 산정하면 되겠고요. 30mm 이하다. 요거는 좀 악디만 하다 보니까 시장에 제값을 못 받겠다. 그러니까 이걸 무게의 몇 프로만 적용한다? 80%만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80%. 예. 그래서 80%를 딱 곱해볼까요? 제가 이거 적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자, 160g을 곱하기 0.8 하면은 128g이네. 그죠? 여기다가 플러스 정상 뭡니까? 밤의 무게가 1672g이네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1800kg. 1800g이죠. 그죠? 지금 g이니까 이렇게 g으로 할 때는 일단 g으로 했다가 우리가 다음에 뭡니까? 무게로 환산할 때는 킬로그램으로 곱해주면 좋겠죠. 1800g이에요. 그럼 이 1800g이 몇 개에서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과중조사할 때 보면은 우리가 과실 몇 개를 갖고 한다? 그 과실을 60개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중조사. 그렇죠? 예. 착각피해 조사도 60개로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그 과실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있으면 그 밤까지 박힌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 밤송이 이걸 갖고 과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실 안에는 밤이 1개짜리도 있고 어떤 거는 뭐 2개짜리도 있고 어떤 거는 무려 3개짜리도 있습니다. 그죠? 밤송이 1개.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요런 조건이 제시돼야 되는 거예요. 예, 과립이란 게 뭡니까? 과립이 바로 밤알이에요. 우리가 먹는 밤알. 그죠? 요게 이제 밤알인 겁니다. 송이에 그러니까 2개씩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2개씩 들어가 있으니까 요게 밤알. 예, 밤알이 2개씩 있으니까 결국 뭐예요? 60송이를 갖고 조사를 하죠. 그러니까 밤알이 총 몇 개입니까? 여기 봐봐. 100개, 20개니까 120개 맞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과중조사, 계단 과중조사하는 거는 뭐예요? 이 밤알이 한 개가 무게가 얼마인가가 아니죠. 예. 이 과실의 무게, 이것의 무게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쵸? 예. 과실당 몇 개인가? 우리가 밤송이로 다 이 지금 5,500개가 밤송이지 밤알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밤송이 한 개의 무게가 얼마인가를 뭡니까? 구하는 거니까 나누기 120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렇죠. 60개를 갖고 조사했으니까 나누기 60. 요게 중요한 겁니다. 요런 것들을 뭡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결국은 이걸 만약에 틀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걸 만약에 120으로 나눠버리면 이 전부가 그냥 빵점이 되는 거예요. 15점짜리가. 그쵸? 예.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것을, 이왕이면 제가 그 계산 가지고 얼마나 하고 줄 수도 있지만, 요런 것들이 만약에 직접 과중을 구해보세요 하고 한다면 이걸 몰라버리면 어떻게 되죠? 전부가 틀리니까 이왕이면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과중조사하는 거를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런 걸 한 개 한 개 집어넣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은 더 걸리겠지만, 요렇게 모든 거 우리가 그 과수 문제를 풀 때는 어떤 문제라도 다 풀려면 틀리기 쉬운 거 이런 것을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걸리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필요한 지식 요게 모르면 15점이 빵점이 되니까 반드시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과중조사하는 것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무게는 결국은 얼마예요? 60으로 나눠버리면 30g이 되네. 그쵸? 예. 30g이니까 이것은 결국 뭐요? 0.03이 되네. 그쵸? 0.3이면 300g이니까. 그쵸? 0.03 kg. 요렇게 해서 미리 변환해서 해주세요. 왜냐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한 개의 무게를 어디다 곱해줘요? 이 개수에다 곱해줄 거 아닙니까? 개수에 곱하면 그대로 이거 지금 잘 봐보시면 알지만 평년 수확량이 10,000kg인데 이게 무슨 g으로 산정이 됩니까? 수확량을 구해야지 하고 지금 구하는데, 그쵸? 당연히 kg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60g을 곱해주는 순간에 그 다음에 이게 킬로그램인지 뭔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변환해 놓으라. 이것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예.
그 뭐죠? 예, 우리가 벼라든지 이런 데서도 뭐 표본과 스퀘어미터당 수확량은 몇 g이지만 결국은 그것을 조사대당 면적에 곱할 때는 그렇죠. 킬로그램으로 변환해서 곱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지식입니다. 그렇죠? 예,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확량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주가 11주예요. 그렇죠? 예, 11주에서 달려있는 게 5,500개니까 한 주에 몇 개다? 500개가 달려있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 이 500개가 달려있어. 한 주에. 그러면 여기다가 뭐요? 이 0.03 이걸 딱 곱해주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무게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예, 500개 곱하기 0.03 여기까지 해보면 그 뭐죠? 그 한 주의 무게가 되는데 이게 포복자만 같은 경우는 그냥 끝나버렸어요. 지난해 매실 문제도 여기서 끝나버렸어. 여기다가 비대칭 뉴스만 더 곱해줘 버리면 그냥 뭡니까? 그 무게가 그 수확량이 끝나버린 겁니다. 지난해 11회 문제가 딱 여기까지 더 이상도 없었었어요. 거기서 끝나지만 우리는 뭐다? 예, 보험사가 우박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달려있는 밤알에도 밤송에도 피해가 입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착화피해 구속률을 조사할 거 아닙니까? 요 구속률 산정하는 것도 제가 그 뭐죠? 복숭아 사과 문제에서 일일이 다 뭡니까? 50% 피해 몇 개, 80% 몇 개, 100% 피해 몇 개, 정상 몇 개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착화피해 구속률을 구하는 거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그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뭡니까? 꼭 이것을 꼭 여러분께서 완벽하게 뭡니까 이해하면서 풀으셔야 됩니다. 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게 한번 공부해 놓고 나면 그것이 다음에 우리가 저가전 종합 사과수에 가서 문제를 풀더라도 당연하게 어떻게 그 문제가 조건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착각피해 구성률을 그 구하는 방식을 아는지를 모르는지를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나온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문제를 뭡니까 착각피해 구성률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서 이미 다 공부했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뭡니까 그것까지는 이거 다 묻지를 않겠죠. 이런 것들도 묻고 여기 물을 게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부분 조건으로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요 20%는 피해났으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돼요? 그 곱하기 점팔려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정확하게 뭐죠? 예, 순수하게 착가량이 나올 겁니다. 그쵸? 점8 이렇게 눌러버리면 예, 그래서 1 착가피해 구성률 그렇게 산식을 암기하지 마시고 요 부분은 덜어내고 우리가 수확량 잡아야지. 수확량을 구하는 거니까 그쵸?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한 주의 무게가 지금 얼마냐면 12kg 나오네요. 한 주에 12kg이 현재 그 뭡니까 그 착가가 돼 있는 거예요. 요게 그죠? 12kg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놓고 한 방에 그냥 우리가 답안지 적을 때는 이것만 해버리면 되니까 여기다 다 해놓고 해도 되겠습니다. 낙가수는 1100개예요. 11개에서 그러면 이건 몇 개입니까? 100개인가요? 그쵸? 예. 100개가 100개가 떨어졌어요. 한 주에. 그쵸? 100개가 떨어졌으면 이것도 100개가 떨어졌어. 무게로 환산을 해야 되니까 곱하기 0.03이네요. 0.03 곱해지면 이제 아이고 3kg이 떨어졌네. 3kg이 떨어졌는데 60%가 피해 났어요. 그러면은 뭡니까? 수확량 잡는 거는 40%만 잡아야 되겠죠? 곱하기 0.4 그렇죠? 예. 이렇게 누르면은 떨어진 것은 뭡니까? 낙가량은 한 주에 얼마입니까? 1.2kg이네요. 그렇죠? 예.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된 것을 뭡니까 따지고 보면은 뭐 이 산식도 상관없어요. 사실 산식은 요 따로 구하고 이거 따로 구하고 했지만은 그냥 한 방에다가 여기에다가 그거 뭐 얼마예요? 13.2kg이죠? 13.2kg 그렇죠? 예, 13.2kg이 어디서 지금 현재 뭡니까 조사된 거요? 실제 결과 주수 500주에서 미보상 주수 20주니까 빼고 나면 480주를 뭡니까 총 이제 수확량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480주 조사된 주수 480주에 착가된 거하고 낙가된 게 합하니까 13.2kg이야. 13.2kg. 그러면 얼마입니까? 6,336kg이 달려있는 게 나오네요. 6,336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제가 뭐 착가량 따로 구하고 낙가량 따로 구하지 않고 한 방에 지금 제가 이상한 방식으로 하고 있죠. 그 어떻게 풀어도 동일한 값이 나올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6,336이죠. 요거는 지금 어디서 나온 거예요? 조사당 주수의 착가량 낙가량 합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조사하지 않은 곳에서 이걸 조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미보상 주수가 아니라 뭡니까 보상하는 제로 고산 주수가 되니까 당연하게 이게
환산 수확량 산정이 될 겁니다. 이걸 플러스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평균 수확량이 만이고 총 가입은 500주였으니까 한 주에 얼마입니까? 20kg이네. 그죠? 한 주에 20kg이 주당 20kg이 주당 평균 수확량이 될 거예요. 그죠? 요 20kg을 20주에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400kg이 더 늘어나네요. 맞죠? 예. 플러스 400 눌러보겠습니다. 얼마 나옵니까? 6376. 한번 봐보겠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예, 신기하죠? 그러니까 막, 착가량 따로 해갖고 쫙 구하고, 납가량 해갖고, 뭐, 낭비 빼고 해갖고 구해서 하나, 아니면 한 주에 지면 이제 얼마나 달려있는 건가? 요렇게 딱 해갖고, 착가된 게 12kg, 납가된 게 1.2kg. 그러면 13.2kg을 480주에 곱하나. 동일한 값이 나오죠? 신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만 하고 있어버리면, 우리가 수확량을 구해야지 하고 구해버리면, 뭡니까? 어떤 문제건, 검사치처럼 풀립니다. 그래서 제가 요 방식대로 그대로 뭐 해갖고 저 착가수 해갖고 막 이래갖고 1 마이너스 착배해갖고 이렇게 풀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수확량을 구해야죠. 구하면 이 조건 갖고 어떤 거라도 풀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안내 드리려고 제가 좀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총 그 뭡니까? 요 수확량을 구했어요. 만약에 이후에 요 10월 5일날에 사고 나지 않았다면 해당 농지의 수확량은 얼마요? 이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수확량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팔가수는 뭐죠? 수확량, 최종 농지의 수확량은 수확량 빼기 감수량 이렇게 수확량, 투수확량 계속 똑같이 있으니까 이거 헷갈려 할지 몰라도 우리가 그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그 뭐죠? 몸빼 바지가 있다 치면은 이 몸빼 바지가 용도가 뭡니까 주로? 예, 그 뭡니까 그 농사 짓는 분이라면 그 작업복으로 많이 쓰죠, 그죠? 편안하니까. 그렇다고 그 몸빼 바지가 오직 작업복입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잠잘 때 그것도 편안하면 또 몸빼 바지 입고 잘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용도가 그렇죠. 예, 그 잠옷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빼 바지가 불리는 용도가 굉장히 뭡니까 다양하게 뭡니까 기능이 사용되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그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현재 직장 생활을 하시면 직장에서는 뭐예요? 이사님 소리 듣지만 집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여보, 그러니까 아버지 이런 또 호칭이 될 겁니다. 그러다가 또 어떻게 돼요? 그 학교 중학교 동창 만나면 야 날쌘돌이 하고 그 갑자기 무슨 이사 뭐 아빠 뭐 여보 이런 것이 아니라 날쌘돌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동일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처럼 이 용어는 여러분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죠? 통상 제가 이 미보상 주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그 환산 수확량이라고 이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환산 수확량이라고 용어를 쓰는 의미는 이것도 반드시 더해줘야 돼 하는 그런 걸로 해갖고 제가 환산 수확량으로 할 뿐이고 여기다 뭐 환산 수확량 이렇게 쓰거나 하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숫자만 나열하고 이 값을 구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감수량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요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것을 묻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왕이면 우리가 한 문제를 가지고 수학 전에 사고 났어 팔가수가 그럴 때는 수학 전에서 사고 난 걸 갖고 수확량 조사를 하고 만약에 그 위에 또 사고 났다면 그 위에 감수량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이왕이면 이까지 공부를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시간 걸리더라도 여러분께서 이런 문제를 완벽하게 공부하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사고 난 거 또 한 번 또 이렇게 냈습니다. 제가 그 사과 문제를 아마 3번 사고 난 거 그죠? 그걸로 우리가 앞에서 수학감수 보장해서 풀었죠. 사과 문제 그렇죠. 그렇게 풀고 나니까 감수량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한다 하는 거 여러분께서 아실 겁니다. 여기는 그렇게 까다롭게 또 내질 않았어요. 사과 문제처럼 잘 보겠습니다. 자, 10월 5일 날에 우박 사고 났는데 6일 날에 조사했고 가봐보니까 미보상 주스 20주는 뭐 일대 이미 뭐죠 이미 사고 난 거 그대로 미보상 주스 20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50주로 늘어났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뭐다 오직 그렇죠. 감수량 피해가 얼마나 났나만 산정하는 거예요. 예, 감수량.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감수량만 산정하기 때문에 두 번째 조사에서 만약에 여기 20주여가 만약에 미보상 주수가 뭐 100주가 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뭐요? 우리가 환산 수확량 산정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수확량이 얼마인가를 구하는 게 아니라 오직 피해가 얼마나 났나 산정되니까 미보상 주수가 얼마나 늘어났더라도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단지 조사상 주수에서만 빼버리면 돼요. 그쵸?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까지 이해하고 계신 분이라면 뭐 과수 문제는 어떤 문제든지 다
뭡니까 벌써 다 풀 수 있는 실력자가 되신 거고, 지금 제 얘기를 듣고 미보상 주스 50주에도 여기서는 미보상 주스에 대해서는 수확량 구하는 게 아니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런 것은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단지 뭐죠? 보험 종기가 10월 31일이 보험 종기예요. 그렇죠? 밤은 10월 31일까지만 보장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당연하게 10월 5일 사고 났을 때는 이미 수확을 한 주스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수확 개시 후 사고에 대해서는 이 기수학 주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딱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기수학 주스는 피해요, 피해 아니에요? 피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것은 뭡니까? 그 피해가 얼마나 났나? 이 미부상 주스와 마찬가지로 뭡니까? 전혀 이것은 뭡니까? 산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는 조사할 때는 오직 피해가 얼마인가 이 감수량만 산정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조사상 주스는 결국은 500주에서 얼마가 빠지나? 220주가 빠지고 나면 280주죠. 그쵸? 조사생 주수. 항상 여기 조사생 주수. 여기서는 480주 갖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쵸? 예. 요 기준이 있어야만이 총 몇 개가 이렇게, 몇 킬로그램이다. 이런 것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여기도 200, 그러면은 80주. 조사생 주수가 280주다. 예. 요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다. 요 조사생 주수에서 얼만큼 피해가 났나. 요거를 산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9주를 갖고 조사했는데 요것도 일일이 다 했네요. 다시 한번 이제 복습전에서 문제를 이렇게 냈습니다. 그냥 한 주에 몇 개 달려 있어, 한 주에 몇 개 떨어졌어, 이렇게 줄 수 있는데 9주에 2,700개. 그러면 요게 한 주에 몇 개요? 3, 9, 27인가요? 한 주에 300개가 달려 있네. 그죠? 착가수는 300개 달려 있었고, 낙가된 것은 450개네요. 450개면 한 주에 50개네. 그죠? 떨어진 건 한 주에 50개가 떨어졌네요. 그렇죠? 예. 그럼 요게 떨어짐으로써 얼마나 피해 났고, 요 달려있는 것에서 얼마나 피해가 났나, 그것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한 주에 300개다. 300개가 달려있는데 피해가 얼마나 났어요? 달려있는 것은 50% 났죠. 그쵸? 예, 50% 났다고 곱하기 0.5 하면 그냥 틀려납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뭡니까? 이전 착각 피해 구성률. 예, 제가 너무너무 강조 들었습니다. 그쵸? 사과가 처음에, 뭡니까? 우박사고로 인해서 그냥 그 50% 피해 났던 것이, 그 다음에 다른 사고 나갔고 80% 정도까지 막 그냥, 뭡니까? 피해 났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두 번째 사고로는 피해가 얼마나 났다? 30% 피해 났다. 그게 바로 이전 착각 피해 구성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빼줘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착각 피해를, 요 봐보세요. 착각 피해가 20% 당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요거를 빼줘야 된다. 요런 걸 실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서에 점 하나 빼놓지 않고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계산형 문제는요, 산수만 잘하면 돼요. 실수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알고 있는 지식 갖고. 그쵸? 너무너무 쉬운 거야. 그러니까 떠먹여주고 그냥 점수 그냥 뭡니까? 쉽게 점수 획득할 수 있도록 뭡니까? 문제가 나온 거예요.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맨날 당연히 알아야 될 걸 실수하고 틀리고 하니까 그 때문에 획득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20% 이런 걸 실수하면 안 된다. 그리고 20% 빼고 나면 얼마다? 곱하기 0.3 해주면 되죠. 그렇죠? 예, 곱하기 0.3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요거는 그냥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요즘 이제 300개가 달려 있었죠? 예. 그럼 한 개의 무게는 요 과중 조사한 건 계속 써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최초 과중 값을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조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론서에 왜 최초 조사 값을 쓰도록 하면서 왜 여러 번 조사했을 때는 최초 조사 값 쓴다. 그 의미를 제가 모르겠다 그랬죠. 그렇죠? 왜냐하면 두 번째, 세 번째 조사해 봐봐야 첫 번째 과중조사한 값을 쓴다면서 왜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를 조사하지? 예, 아무 필요 없이. 예, 그렇죠? 그런 얘기도 해드렸죠. 그러니까 무조건 넣고 과중조사한 이 값을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한 개 무게가 얼마인가? 그래, 양으로 바뀌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300개 달려 있었죠? 아까 전에 여기죠? 달려 있는 데서 과중기 먼저 곱하겠습니다. 0.03 곱하고 피해가 이번에 지금은 뭐요? 오직 피해가 얼마나 났나니까 50% 피해 났지만 그 전에 20% 피해 난 것을 덜어내줘야 되죠. 그러면 뭐죠? 30%만 피해 난 거예요. 이제는 수확량 구하는 게 아닙니다. 피해가 얼마인가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 감수랑. 그쵸? 두 번째 사고. 이거 한 개만 여러분께서 아시면 그냥 딱 끝나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깨닫는데 꽤 오래 걸렸습니다. 야,
어디서는 좀 뭐 수학량, 어디서 감수량 구하고 헷갈렸는데 무조건 놓고 첫 번째에서는 수학량, 두 번째에서는 감수량 구한다. 이거는 막 그냥 변함없는 예외적인 게 없는 모든 과학품, 저가전종합 투상품에까지도 동일한 방식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방식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곱하기 0.3인가요? 30% 빼놨으니까 그렇죠? 0.3 이렇게 눌러주면 총 한 주에 2.7kg이 피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조사 대상 주수 아까 전에 얼마예요? 280주. 한 주에 2.7kg면은 곱하기 28, 280 하면 어떻게 돼요? 280주에 피해가 얼마나 났는지, 달린 것이 얼마 피해 났는지 나오겠죠. 그죠? 곱하기 280.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달린 것은 756kg이 피해가 났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거 여러분들 진짜 힘들게 하려고 낚아낸 것도 또 이래 놨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만이, 그렇죠.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거리낌 없이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가 이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툭 하고 줄 겁니다. 아셨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 어떤 조건으로 나오더라도 문제를 다 풀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낚아낸 것도 지금 한 주에 50개죠? 요 해놓고 플러스 해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50개가 달려있다. 곱하기 0.03 하면 이제 무게로 바뀐 거고, 여기다가 곱하기 조사 대상 주수가 먼저 곱해볼게요. 이번에는 280. 아직 지금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지금 현재 떨어진 거, 무게, 총 무게만 지금 돼 있지, 뭐가 빠졌어요? 우리가 진짜로 구해야 하는, 그렇죠? 얼마쯤 피해가 났나? 이거를 지금 이제 안 곱해진 상태죠. 얼마나 피해 났어요? 60%. 근데 이것도 60%다 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전 착각 피해 구성률. 그래서 제가 이전 착각 피해 구성률을 너무너무 강조했습니다. 사진 한 장 딱 떠올리시면 여러분 제가 사진 찍어서 올려드린 거 있잖아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 사고에서는 반드시 뭡니까? 이전에 피해당한 착각 피해 구성률을 빼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얼마만 피해 났어요? 이번 사고로? 그렇죠? 이미 요 20%는 여기서 앞에서 잡았잖아요. 20%다 빼고 했으니까 여기서 또 빼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그 20%는 여기서 이미 차감을 하고 수확량을 잡았으니까 그 다음에 피해난 부분은 40% 피해난 거죠. 낙가로 인해서. 그죠? 그러니까 곱하기 0.4 곱하기 0.4 요래 누르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총 누르면 924kg이 됩니다. 맞나요? 한번 볼까요? 맞네요. 그죠?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수량 다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죠? 여기 지금 잘 봐보시면 이제 미보상 비율 없다는 것은, 제가 원래 이렇게 미보상 비율이 없을 때는 문제에서 조건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미보상 비율 몇 프로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걸 적용하면 되고, 없을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제, 조사 내용이 따로 돼 있을 때는 항상 조사 내용에 미보상 비율이 없으면 미보상 감수량을 차감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아셨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여러분들한테 연습시키려고 미보상 비율을 꼭 확인하세요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그 미보상 비율을 넣어놓은 겁니다. 아셨죠? 그 확인자고 예쁜 여학생 뒤에 남학생이 쫓아오듯이 뭡니까? 피해가 확정이 되는 순간에는 미보상 비율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그죠?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미보상 비율은 없으니까 이제 딱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확량이 아까 얼마였어요? 6,736kg. 감수량이 얼마입니까? 여기서 뭡니까? 6,736kg에서 피해가 난 거예요. 그렇죠? 요 피해를 덜어내면 최종 수확량이 되겠죠. 이 수확량이 나오게 되면 평수, 뭡니까? 1밀평인데 미보상 비율이 없으니까 그냥 평에서 수 빼갖고 나누기 평하면 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요 암산을 해도 여기 뭐예요? 대충 만에다가 5,812를 빼고 나면 4,186이네. 88이네. 그쵸? 4,100, 10,000kg 중에서 피해가 4,188이야. 그러면 뭐예요? 그 비율로 나오면 그게 42.88%지 뭐. 그렇죠. 바로 이 의미가 그거예요. 피해율 산식의 의미가. 그쵸? 수확량 대비 피해가 얼마쯤 났느냐. 그 비율이 피해율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4,188kg이 피해가 발생됐어 하는 거는 10,000kg 중에서 몇 프로 피해 났어? 4,188.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피해를 구하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 가피자 공식에 산정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기 부담 비율 20%니까 요거 눈으로 보더라도 21.88%죠? 그러면 5,000 곱하기
2188 누르면 얼마요? 1094가 나옵니다. 그러면 1094 만원. 이것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걸 갖고 막 1094, 000 다 쓰고 난 다음에 만원 이렇게 적으면 큰일 나버립니다. 그쵸?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쓰기보다는 이왕이면 어떻게 쓰는 게 좋다? 저는 만원 단위로 항상 계산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지금 현재 5000 곱하기 0.2188 눌렀어요. 그러니까 계산기는 어떻게 나온다? 1094만 지금 현재 계산기 깜빡깜빡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만원 단위로 산출될 때는 반드시 어떻게 쓰는 게 낫다? 1094 만원. 그렇죠? 이렇게 답안을 적는 게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장에서 하다 보면은 109400 000 이렇게 쓰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뭐 보통 이게 뭐 만원 단위니까 그냥 이렇게 여기다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뭡니까? 틀린 답이 돼버리겠죠. 예. 그렇죠? 예, 절대적으로 이거 알고 있는데 모르고 이렇게 만을 썼구나 해갖고 절대로 정답 처리를 안 해줍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1094만 원 이렇게 적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권장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반 문제를 풀면서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평소보다. 그쵸? 예, 많이 걸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반 문제, 오늘 요 문제 한 문제를 공부함으로써 이제, 반은 그 계산 가정 조사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도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다른 8가수 품목은 수학전에 많이 사고났다 치면은, 착가량만 구하면 되는데, 이게 반 품목이다 보니까 낙가량도 구해야 되니까 시간이 2배로 걸리더라. 그쵸?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낙가량은 이렇게 구하는구나. 그럼 착가량 구하듯이 낙가량 구하고 그런 것들을 공부했고 특히나 이제 뭐죠? 예, 수학적 보통 이제 그 조사한 걸로 문제가 출제되지만 그 이후에 아이고 수학기 계시 중에도 또 사고가 났네. 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뭡니까?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전 착화 피해 구성률을 반드시 차감하고 감수량을 산정해야겠구나.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다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 번 더 복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문제를 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아직까지도 이게 그렇게 반영되고 있지 않지만 수학기 중에 사고 났을 때는 반드시 기수학량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수학량은 당연하게 피해가 아니니까 그 부분을 도려내고 뭡니까? 우리가 감수량 산정하는 거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께서 이번 문제를 통해서 배우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매실 문제, 98면에 있는 매실 문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